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력주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력주는요, 매집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이 나가는 매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물론 그 과정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는 종목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대 ADM을 예로 들면은, 어떤 파동들이 이렇게 밑에서 매집 구간이 있었다면은 그 물량이 나가는 매도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후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매집 구간보다 위에서 많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에서 세력주는 거의 끝이 났다고 일단은 보는 게 맞아요. 더 갈 수도 있는 과정은 그 뒤에서의 어떤 판단이 더 더해지겠지만, 일단은 거기에서 매매를 종료하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밑에서의 이런 매집 구간이 있었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1월 10일 날에 이렇게 거래가 1,500억 정도 터지게 되면서 많은 상승이 나왔는데, 물론 이후에 이렇게 추가적인 변동성들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됐죠? 결국에 무너지는 과정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일단은 만들어졌을 때는 세력주는 발상 과정이 나왔다, 차익 실현 과정이 나왔다고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현대임스의 경우에도 2월, 1월 달에 이런 파동들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보이는 건 이제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파동, 네, 두 번은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파동이에요. 저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들의 계좌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파동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종목이 더 갈 건지, 더 가지 않을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희가 유리한 게 뭐냐면, 항상 저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적은 물량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물량들이 나갈 때는 거래대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죠. 예를 들어 이런 구간들에서 거래대금들이 이렇게 쭉 발생하잖아요. 그럼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물들이 정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등장하는 급등주를 매매하다가 손실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제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이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줬어요. 물론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까지 다 수익을 내던 분들은 없었겠죠. 자, 근데 이런 구간들을 봤을 때도 어디서 시작되던 파동이 어디서 끝났는지는 이미 다 지난 다음엔 알겠지만 진행이 될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력주를 매매할 때는 제가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내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세력주의 시작 부분부터 끝까지 모든 파동을 먹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령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여기서 터지는 거래대금 있죠. 여기서 이런 거래대금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아, 이제 매물들을 정리하는구나, 또는 정리를 했겠구나라고 이 구간에서 이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다음 날인가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는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상승이 한 번 나왔죠. 그럼 이런 구간까지의 내가 수익 구간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나왔을 때가 항상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밀리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그냥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밀리고 한 번 더 상승을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갭상승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정말 많이 매수를 해요.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가장 최고점이 됐죠.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매매를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내가 다 수익 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운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물량들을 이 친구들이 가져왔는지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현대입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파동이 발생했을 때는 이 밑에서 매집하는 흐름들이 보여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전혀 그런 구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물론 그게 확인이 된다면은 더 좋겠지만 확인이 안 될 때는 내가 파동의 과정 정도는 먹을 수가 있을지라도 전체 과정을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일부랑 전체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욕심이 많게 되면은 그래서 부러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최근에 하나 비전이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가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등장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그 물량들이 나가는 구간이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죠. 자, 하나 비전의 경우 이곳에서 물량이 다 나갔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은 아마 제대로 판단을 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 물량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위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지금 흐름이 좋으니까 이 위에서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만 항상 문제는 차익 실현이 나왔는가 또는 나올 자리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해답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갔을 때 수익을 볼 확률보다 그대로 밀릴 확률이 더 높고 심지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계좌에 피해가 가는 구간을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후자가 더 위험하겠죠. 물론 내가 그 흐름에서 어떤 대응을 잘 한다거나 짧은 트레이딩을 잘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손절을 안 하실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초보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보는 구간에서는 이제 잘 흥미를 느끼지만 손실 구간에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손실 구간을 제어를 하지 못하죠. 거기에서 항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하이스틸의 경우에도 이번 주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긴 했지만, 이런 구간들을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물론 이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정이 만약에 어떤 생애에 있어서 끝이 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집 구간이 정확히 어딘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갈 만한 힌트들을 더 주지 않는다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매매를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DX의 경우에도 이 종목은 거래량만 보더라도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전에 물론 더 많이 발생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어, 지난주에 이렇게 하락했다가 3월 초 하락했다가 지난주에 다시 파동을 준비하고 이 구간에 대해서 돌파 자리가 나오죠. 자, 이런 데가 위험한 거예요. 어떤 구간에서 이 종목들이 파동을 준비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알 수가 있죠. 세력들은 어떤 구간에서든 거래량을 발생시키고 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 돌파 구간을 발생시키고 차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달려들기 때문에 특히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다 달려들기 때문에 수익을 볼 가능성이 극히 낮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밀리게 됐을 때 만약 여기에 매수하시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언제 주가가 올라올지 몰라요. 어쩌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밀릴 수도 있었지만 운 좋게 살려주고 수익이 나왔죠. 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게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물렸어. 근데 손절을 안 했어요. 근데 버텼더니 본전을 주거나 수익을 줬어. 그럼 이 경험을 다른 종목에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물렸다 한다면 적절한 대응이 바로바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하는 자리가 이 세력들이 파동을 만드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의 자리에 있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하락을 맞거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앞서 영상에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력주의 어떤 생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언급을 했고, 물론 제가 아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설명해 가면서 하나로 이제 결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파편들을 하나씩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